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화면에 띄웠다시피 평정 요소 관련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제로 이제 인사혁 신청 오피셜 첫 공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뭐 아무도 아마 얘기를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냥 저라도 원래 이게 인사혁 신청을 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대신 무료로 여러분을 위해서 인사 신청 예, 국장님을 대신해서 이제 강의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오늘 아침 9시에 그 지역인재 7급 서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인재 7급이라면 이제 학교에서 학교 총장님이 추천서 써주신 각 학교별로 뭐 많으면 한 두세 명씩 해가지고 전국에 모범생이죠. 학교에서 선발한 모범생분들 한 200명, 정원은 한 17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 이제 피셋 보시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 통과하시면 바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이 2주 뒤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제가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그 인사혁신처 기준으로 하면 그 한 해 첫 공식 면접이 이제 지역인재 7급입니다.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초 공고에서도 면접 평정 요소에 관련돼서는 그 지역인재 7급 공고 때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공지를 한 바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면접 공고문이 나올지가 좀 여러 가지로 궁금했고요. 또 여러분들도 뭐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 같이 조금 유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조금 예, 답지 경험 과제 하나로 하루 종일 하다가 그냥 보고는 뭐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거는 없는데 다만 몇 가지 좀 어, 혹시 또 다른 데서 또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좀 호도할 수 있어서 그냥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좀 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취지는 그러하고요. 일단 뭐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평정 요소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 뭐 이미 지난해 8월 달에 이제 공지가 된 사실이고요. 올해 지난 연말에 이제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돼서 공지가 됐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 단지 이제 4개 평정 요소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요 4가지 항목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집 기관장 판단에 따라서 한 개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라고 최초에 공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한 개가 추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된다면 어떤 게 될 것인지가 일단 궁금했고요. 무엇보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평등 요소 전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뭐 공무원 인재상 요 4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문성이 앞에 나와 있게 원래 대전제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라는 그 대전제가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냥 전문성이 뭐 5번째 평정 항목으로 들어가리라 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까놓고 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그냥 4개다. PT원 예상은 틀렸다. 제가 뭐 어디 가서 예상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하여간 틀렸다라는 거고요. 이제 근데 봤더니 이제 인적 신청 기준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공채는 그 4개면 됐고 이제 경력 채용, 소위 말해 민간 경력 채용이 있습니다. 이제 7급, 5급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일선에서 한 10년, 15년 뭐 박사학위 이상, 뭐 석사학위 이상 이런 분들만 따로 채용하는 게 있는데 제한적으로 1년에 한 150명 정도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5번째 평정 항목으로 이제 전문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학시청 기준으로는 이제 경력 채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그 전문성을 평가해서 뽑는 것이니 거기만 이제 5개 평정 항목하고 여러분처럼 5급 행시 기시부터 시작해서 7급, 9급 공이 가릴 것 없이 그냥 공개 채용, 공채는 다 4개로 한다. 뭐 이렇게 좀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감사하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데요. 각 평정 항목이 되게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얘기. 그래서 아니 이걸 가지고 도대체 세부 내용을 뭘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야?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면접을 지도하는 입장이니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체크리스트라고 보통 말하는 게 있죠. 체크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제가 밥상론 강의에서도 그런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면접 평가를 이제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전환해서 해당되는 평정 항목에 여러분의 답변에 따라서 혹은 뭐 답지 쓴 거에 따라서 객관화를 시킨다. 그게 엔센스 면접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밥상론 강의를 때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평정 요소가 나올지 되게 좀 궁금했는데 사실 그 평정 요소는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비공개고요. 예, 사실 대외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물론 교재할 때 오픈트 강의에서 일부 제가 소개해 드린 건 인사혁신처가 아주 과거에 예, 공직 박람회 때 잠깐 파워포인트로 한 5초 보여줬나? 예, 우리 내부적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평정 요소를 뭐 그때 잠깐 보여준 거를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뭐 공개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그걸 제가 공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좀 취지를 좀 공개를 오늘 해줬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밤에 설명을 드립니다. 원래 인사혁신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인사혁신자분들 보시면 나중에 따로 시급은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좀 일단은 빠르게 배경 설명을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맨 마지막에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면접 공고문 나온 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인재 7급 분들 오늘 공고문에 보면 평정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달라지는 건 없는데 가운데 이제 평정 요소라는 항목에 여러분 공무원 인재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가 소통 공간부터 라 윤리 책임까지 나와 있고요. 상중하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동의를 합니다. 뭐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냐?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요렇게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였고요. 과거와 지금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평정 요소라기보단 이 하위의 평가 단위, 예컨대 뭐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예컨대 이런 게 이제 따로 이렇게 섞여 있어서 사실 좀 교통 정리가 안 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교통 정리가. 그래도 또 예의, 품행, 성실성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각각이 평가 단위거든요. 각각이 예의 평가 단위, 품행, 성실성 각각 평가 단위인데 그런 여러 평가 단위를 이제 한꺼번에 여기다 그냥 넣다 보니 약간 좀 평정 요소 자체가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가 좀, 좀 정신사납고요. 뭐 예를 들자면, 선생님, 5분 발표는 뭐, 가나 다라마 중에 뭘 평가하는 건가요? 그러면, 되게 뭐, 다 정도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제 면접 과목과 실제 평정 요소 간에 이렇게 매칭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5분 발표다, 혹은 경험 과제다, 상황 과제다, 각 시험 과목별로 해당되는 평정 요소가 따로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 이게 흩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5분 발표에서는 뭐 가다도 평가할 수 있고, 예컨대 뭐, 경험 과제에서는 예를 들자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정신자세 가도 평가할 수 있고, 예의 품행 성실성도 평가할 수 있고, 창의력도 평가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정신사나운 게 좀 있죠. 물론 이제 각 서브 실제 평가 단위들을 따로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각 평가 단위 체크한 거를 여기 평정 요소를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나중에 개량화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에게는 별도의 평가지가 따로 제공이 돼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뭐 그런 연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배경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바뀐 평정 요소는 이렇게 심플하기는 한데 도대체가 이걸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너무 좀 막막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용히 인사혁신처에서 조용히 사이버 고시센터에 들어가시면 사이버 고시센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맨 위에 서류 전형 면접 시험이라는 항목에 면접 시험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쫙 써줬어요. 이렇다는 것도 써줬고요. 여기 면접 평정 요소의 정의라고 해서 써줬고, 그 다음에 평가 기법이라는 것도 써줬습니다. 평가 기법. 여기는 좀 제가 9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똑같긴 합니다만, 9급. 예. 여기 보시면, 일단, 새롭게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 여기 평정 요소만 왼쪽에 있었는데, 여기 정의가 새로 나왔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뜻이다는 거 보면 뭐 당연한 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저같이 이제, 나름 전문가, 예, 기레기이고 여러분들을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미흡제조기 강사가 보면 자 이거 보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 단위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게 해줬어요. 사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인사혁신처분들 일 참 깔끔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제가 공무원 욕도 많이 하는데요.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소통 공감 너무 애매한 얘기니 이게 이런 거야라고 이제 정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평가 단위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평가 단위를 보려고 하는 거다 말씀드린
평정 요소 하위 개념에 있는 각각의 평가 단위, 즉 체크리스트,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다는 아니고요. 예, 다는 아니고 그냥 큰 틀에서 좀 두루뭉술하지만 되게 엄한 거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공지를 해주는 겁니다. 엄한 취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 고맙게도 이게 평정 요소의 평가 기법에 보면 각 평정 항목이 예컨대 소통 공감은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주평가 기법, 부평가 기법이라고 해서 소통 공감은 주로 경험 상황 면접에서, 헌신 열정은 여기 경험 상황 면접에서, 창의혁신은 경험 상황 면접에서, 그리고 윤리 책임은 5분 발표에서 주로 평가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다 써줬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사신자 대신에.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실 요 얘기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그냥 보시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8, 9년 동안 이렇게 면접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동안에 한 크게 한 2번 혹은 3번 정도의 그 면접 시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이 조금 그래도 달라지는 게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면접 시간이나 이런 것은 다 동일한 내용이라서 볼 건 없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용서의 정의 및 평가 기법 요 부분에 관련된 얘기들만 따로 모아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 알았다고 면접 잘 보는 거 사실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제가 뭐 일부 학원가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요. 일부 학원가에서 이거를 이제 뇌피셜로 해석해서 뇌피셜로 그러니까 이제 면접 시험이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시험이다 이게 예 무슨 뭐 무슨 저기 그 뭐 봉사의 화신을 뽑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괜히 또 잘못된 해석이나 오독이 없이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 뇌피셜은 하나도 없고요. 당연하게 인적신차 아까 말씀드린 요 두 가지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 뭐 글씨도 작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 좀 조금 풀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좋게 좀 재정리를 파워포인트를 앉아가지고 좀 쭈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단톡방에 또 다 이미 넣어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이미지로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넣어드렸으니 요거는 나중에 스마트폰에다가 저장시켜 뒀다가 한번 좀 곱씹는 의미로 뭐 이거 외울 게 필요는 없습니다만 곱씹는 의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짤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이제 소통 공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로는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경험 상황 과제를 평가한다고 되어는 있으나 경험 상황 과제로는 사실상 이건 경험 과제에 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경험 과제로.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 아까 정의라고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정의라고 말했던 걸 제가 이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제가 아무것도 첨언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국민 또는 이 아름다운 얘기니까 이건 읽어보시고요. 한 번씩은 좀 숙지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게 사실 공무원 인재사항입니다. 평가 단위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인재상에 관련된 조금 더 원래 기존에는 이것만 나와 있었어요. 능력 이렇게 퉁치고 말았는데 이게 이런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면접 평가 단위로 보면 이 하나하나가 평가 단위를 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옆에 나와 있지만 존중 경청 요 얘기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한다라는 건 이제 공감 혹은 수렴 의견 수렴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다라는 말은 이제 소통 설득 합력적인 태도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건 뭐 협력 태도 혹은 뭐 이해 조정 제가 이제 여기 쓴 거는 요 옆에 이렇게 체크 표시로 쓴 거는 이제 과거의 평정 요소들 과거에 그 흔히 들어가 있던 평정 요소들 요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런 평정 요소가 있겠거니, 이런 건 이런 평정 요소가 있겠거니,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요거는 뇌피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내용에 반영된 평정 요소,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질문지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예시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나 답변 같은 거를 하실 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수를 카운팅을 하고요. 해당되는 개수가 뭐 얼마 이상 뭐 이러면 뭐 상을 준다. 뭐 얼마 이하면 하를 준다. 나름의 이런 룰을 정한 다음에
계량화를 하고 뭐 아주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그런 일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부 정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컨대 뭐 10조에서 5명만 떨어져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 간의 비교 간의 비교를 할 때 각 면접위원들이 약간 주관 평가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비교해서 그 개수가 전체를 통틀어서 해서 가장 적은 분들 뭐 이런 분들만 뭐 골라 가지고 일부 이제 불합격하는 용도로도 쓰기도 합니다. 뭐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쓰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뇌피셜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이거는 이제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 얼마만한 평가 단위, 평가 단위가 있을지는 모를 드립니다. 그건 말씀드린 건 대회비입니다. 2급 기밀이에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2급 기밀이라서 아무도 모릅니다. 인석 시즌에 또 극히 일부 분들밖에는 간부급들밖에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뭘 평가한다는 걸 공개하는 게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다는 뭐 공개 못하니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뭐 대략 뭐 이런 거야 정도로 그렇게 요거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뭐 이거 예전에도 다 물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혹여 뭐 이번에 그러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좀 물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제까지 뭐 질문 물어봤던 것과 아주 다른 걸 물어볼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뭔가 새로운 예전보다 뭔가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는 하는데 뭐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다 비슷한 거 안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이거 정리하면서도 과거에 평가 단위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뭐 일부 표현이 다른 건 있기는 한데 뭐 새로운 게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또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지역인재 7급 분들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바뀐 평정 요소에 따라서 보는 이제 최초의 면접이 되고요. 물론 이제 지역 인재분들은 여러분과 좀 다른 게 여러분들은 5분 발표라는 걸 하지만 지역 인재분들은 이제 개인 발표, 이렇게 보고서 쓰는 걸 합니다. 조금 평가 단위가 다르기는 해요. 그 자체가. 하지만 경험 상황 과제만큼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컨대 과거 질문과 좀 다른 질문. 예컨대 평가 단위가 뭔가 새롭게 들어오면 그에 따른 질문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간접적으로 그때 뭐 제가 뭐 수강생 분들이 지역인재 취급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제 강의를 듣습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기는 하는데요. 뭐 제가 잘라서 듣는 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후기를 보면 2주 뒤 정도의 면접을 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요. 제가 면접 보고 이제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면, 새로운 질문, 새로운 평가 단위가 어떤 게 좀 들어갔겠거니 유추가 조금 됩니다. 그때쯤 되면 제가, 이러이러한 질문들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신상 질문, 소위 말하자면 그때 같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거 보면은요, 헌신 열정입니다. 요거는 아마도 제 짐작에는 경험 상황 과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파트 요거는 이제 경험 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 이게 사실 평가 단위 여러분 잘 모르시면 이 자부심이라는 게 평가 단위 있었습니다. 원래가 긍지 자부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뭐 배우는 것부터 본인이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뭐 자신감, 뭐 자부심,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은데요. 그래서 요 두 개, 또 적극적으로 노력함 이런 거죠. 이것도 경험 과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뭐 평소에 어떤 자기 개발을 했는지,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과거에 뭐 이런 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자기 개발을 했는지, 자기 개발을 했나요?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요거 평가하는 겁니다. 요거 체크하려고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두 개는 아마도 경험 과제인 걸로 보이고 요 두 개는 아마도 상황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의 상황 관계, 위 부분은 예전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요 부분이 좀 예전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조직 이기주의를 배척하는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도 이제 그 기사를 넣었는데 환경부 국장과 국토교통부 국장 두 분이 서로 직위를 바꿔가지고 맞트레이드를 해가지고 근무한다. 그러면서 이제 칸막이 부착한 칸막이 제거 요걸 이제 이번 정부가 되게 주력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 이제 원팀 정부, 원팀 정부 뭐 이런 표현을 쓴다 해서 제가 기사를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런 기사는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따로 드릴 테고요. 그때 드리면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부처이기주의를 조금 획파하는 부분인 걸로 보이고요.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국가적 예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지역 이기주의의 반대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국익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외국에 대치되는 의미에서의 국익이 아니고요, 지방 정부와 대치되는 의미로서의 내셔널 와이드한, 그야말로 국익. 뭐 두 개가 이 구분하는 용어가 없어서 둘 다 국익인데, 우리가 보통 국익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과, 외교할 때 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내역을 보면 국가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아마 지자체와 여러 가지 갈등, 업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특정 지자체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좀 보고해야 된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사실은 과거 평정조사는 없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없었던 부분. 물론 뭐 이걸 어떤 지문으로 평가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예컨대 이런 것만이 평가 요소는 아닐 겁니다. 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이걸 정의를 내려줬기에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아마 이런 평가 단위가 가능하겠다 정도의 예로 말씀을 드리지, 이것만 묻는다거나 뭐 이것 때문에 뭔가 달라진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번 좀, 그래서 나중에 제가 특히 5분 발표 같은 거 할 때 조직 이기주의 관련된 문제를 제가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예를 들자면, 물론 이것도 5분 발표에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뭐, 요거에 관련된 상황 과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번에 뭐, 예시 문제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좀 대응하는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창의혁신. 창의혁신은 상황 과제겠죠. 뭐, 너무나 빼박으로. 그래서 다양한 관점 현상을 분석한다라는 말은 뭐 상황 과제 하면, 당연하게 뭐 해당되는 문제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뭐냐, 뭐 쟁점이 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새로운 시각으로 대하니까 뭐 상황 과제가 뭐 대책 내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또 여기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순위라는 말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것,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들 질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 등등등.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그 상황 과제했던 그 평정 요소랑 사실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리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는 좀 5분 발표라고 좀 보시면 공고가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부로 이제 다른 것들도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던 건 이렇게 봉사 정신, 그다음에 공직 윤리, 법규 준수, 그다음에 직무 수행의 완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기존에 그냥 공직관, 소위 말하자면 특히 5분 발표가 주로 공직관에 관련된 거잖아요. 뭐 정책이든 뭐 적극 행정 사례든 아니면 난 좋은 사례든 뭐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흔히 물어왔기 때문에 뭐이 역시도 과거랑 크게 뭐 다를 것도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설명드리면 얼추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좀 체크 포인트를 조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카더라가 좀 있어서 좀 정리해서, 그 이제 아까 중요한 팩트들은 여러분 다 보셨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정 요소가, 초치해 보셨던 이 평정 요소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다 개량화된 평가 단위가 있고, 이거는 어떤 과목에서 어떤 개량화된 평가 단위로 체크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념, 아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밥상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체크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실증적으로, 고맙게도 인사신청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런 게 없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해봐도 그냥 뇌피셜 얘기들에 많이 휩쓸리실 텐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즉 개량화된 시험이다, 면접이라는 건.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좀 증빙할 가능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런 차원에서, 자, 몇 가지 좀 저한테 질문도 많이들 하시고 물어보시는 거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이번 평정 요청 변화로 면접 변화가 뭐 생기느냐, 혹은 또 일부 말하는 것처럼 또 강화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이 강화라는 것도 뭐 일부 좀 변화라는 게 일부 좀 새로운 질문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뭐 일부 질문이 조금 추가될 수는 있겠다 정도, 뭐 그것도 뭐 변화라면 변화일 수 있는데, 뭐 그 변화라는 게 뭐 무슨 촉이나 감으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새로운 질문이 일부 좀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인재 측근 면접을 보면 대개 달라진 질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좀 확인이 될 것 같으니,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강화냐 하는 말은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평정조사가 바뀐 게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평정의 용이성, 물론 이제 그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상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뭐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과 다를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형은 뭐 인재상이라는 외형을 띄었으나 그 면접 평정 이거 운영하는 측면에서 특히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좀 평정의 용이성, 심플함,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된 어떤 제도 변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화 이런 거 좀 강화된다면 뇌피셜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보면 아까도 비교해 드렸지만 그냥 과거하고 뭐 크게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뭐 약간 좀 다른 내용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뭐 그게 또 갑자기 서프라이즈 할 정도도 아니므로 저는 그냥 묶음 아까 말씀드린 평가 단위 예, 묶음의 차이 정도가 아닌가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미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면접 강화될 거다라는 주장에 면접 강사들이야 뭐 당연히 면접 강화된다고 말하면 손님 많아지고 뭐 좋죠 뭐 당연히 예 저처럼 예 일별사님 98% 붙는다 이런 거 그냥 오픈 특강에서 하는 강사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수험생을 돈으로밖에 모르는 예 기레기이긴 하더라도요. 아무튼 뭐 주 논거는 평정 항목 기존은 5개였잖아요. 기존에는 5개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5개였는데 지금 이렇게 4개로 바뀌었으니 평정 항목이라는 게 하 2개 받거나 특정 항목에 공통으로 하 2명이 받으면 항목 그러니까 2명이 특정 항목에 공통되는데 하를 주거나 아니면 예, 두 분이 뭐 서로 다르기는 한데 예, 하를 2개 이상씩 주는 경우 하를 2개 이상씩 주는 경우가 규정상으로는 미흡입니다. 미흡인데 이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예, 예, 평정 항목이 줄었으니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예, 미흡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면접이 강화된다라는 논거를 삼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5개에서 4개로 줄면 당연히 뭐 그만큼 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대전제는 그게 그 랜덤하게 예, 랜덤하게 그 상중하가 된다면 맞는 말입니다. 당연하게. 하지만 면접 평정은 랜덤하게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좀 정원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용도로 더 씁니다. 당연하게. 이게 더 훨씬 크지. 물론 절대적으로 미흡을 줘야겠다라는 일부 포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개념적으로는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제 전체 응시생의 한 5% 정도 봅니다. 5%. 예, 5%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면 5명 정도는 면접인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좀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미흡을 주는 경우가 있겠다. 그 내용 그 자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나머지 예, 성적이 좋은 분들이 떨어지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정원 조절을 위해서 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절대값보다 그냥 상대값 느낌이 좀 강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는 보통을 줘도 되는 경우이긴 하나 뭐 정원을 맞추려면 누군가는 미흡을 줘야 정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성적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평정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얘기는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글쎄 뭐 예년과 이것 때문에 달라질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전제는 예, 모집 정원보다 적게 뽑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무조건 면접위원 모집 정원보다 이상, 뭐 대개 오픈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5에서 8%, 많게는 10% 정도를 더 뽑습니다. 물론 이게 직렬마다 각 상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평균적으로는 한 5에서 8% 정도는 실제 모집 정원보다는 더 뽑습니다. 물론 동점자 규정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예, 뭐 굳이 예,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겁을 줘야 될 논거로 삼기에는 예, 과거 전례가 그렇지가 않다. 실제 평정도 랜덤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분 발표에 공직가치 대신에 평정 요소를 쓰는 게 좋다. 공직가치 뭐 공익성, 뭐 전문성 내지는 뭐 민주성, 다양성 뭐 이런 거 대신에 뭐 평정 요소가 바뀌었으니 뭐 그런 거를 쓰는 게 좋다. 써야 한다. 혹은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시당초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 공직가치와 평정 요소는 저는 다른 거예요. 물론 다 아름다운 얘기, 아름다운 용어인 건 맞습니다. 맞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별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앞에서 보셨지만 5분 발표에서는 윤리 책임 항목을 평가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칸막이도 되어져 있고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와중이니 굳이 이거를 섞어서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문제 지시대로 만약 문제에서 해당되는
예, 제시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공직가치가 무엇인지와 해당되는 공직가치를 예, 공직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되게 이렇게 주거든요. 예, 디렉션을. 그러면 공직가치를 도출하라고 하면 그냥 공직가치를 도출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뜬금없이, 쓸데없이, 예, 지시와는 다르게, 예, 뭐, 윤리책임 이런 거를 꼽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윤리책임도 공직가치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맞아요. 예, 공직가치인 거는 맞아요. 뭐, 그건 공직가치가 아니고, 뭐, 우주가치는 아닌 건 맞으나, 개념적으로는. 다만, 평정요소가 바뀌었으니, 그런 걸로 하면 더 나은 거다라는 식의 인식은 되게 좀 잘못된 예, 좀 여론을 좀 호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그냥 문제 나온 대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 나온 대로. 그래서 공직가치면 공직가치, 물론 이제 공직가치가 이제 강의 때도 드렸지만 인사혁신처가 오피셜로 한 9개. 그것만 공직가치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예. 하지만 예, 뭐 그러면 그거 대신에 뭐 아무거나 또 된다면 윤리 책임 같은 거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예, 의도적으로, 그런 걸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일부러 쓰시는 거는 조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좀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가, 그죠? 온당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에게는 질문지가 갑니다. 질문지가 가면 해당되는 공직가치들 예시를 면접위원 질문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제는 이거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거 반드시 도출해야 되는 건 청렴. 그 외에 이거는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위원의 질문지 안에 여러분이 발표하신 문제와 함께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뭐 모범 답안은 아닌데 참조하시라고 면접위원들에게. 거기에 좀 웬만한 거 다 깔려 있을 텐데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소통 공감 이런 거를 만약에 썼다고 쳤을 때 면접위원 중에는 아니 이거 공직 가치가 아닌데 왜 그걸 발표했냐라고 지적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면접 강사님 그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내막을 제가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뭐 유사한 얘기인데요. 경험과지 답지에 뭐 목차 같은 거 근데 분류, 제가 그룹핑, 뭐 분류, 예, 소제목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뭐 목차라는 표현도 하죠. 그거를 윤리책임, 뭐 소통 공간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목차를 잡으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안 될 일 없습니다. 예, 또 경험 과제 역시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라 뭐 이것대로 써야 되는데 저것대로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본인이 뭐 문제 나온 대로 희망하는 업무, 관심 있는 정책, 관련된 경험 노력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쓰시는 와중에 뭐 이걸 어떻게 묻고 어떻게 개념화를 해서 보기 좋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만 그 공직 가치를 뭐 한두 개 예를 들자면 뭐 그걸 공직 가치로 예전엔 공직 가치로 묶으면 좋다라고 했던 축이 이제는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예, 평정 요소 새로 나왔던 평정 요소를 묶으면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그, 그 개화기 때 소설 중에 껍빗단리라는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 배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할 때마다 바꾸는 거를 보면서 이게 껍빗단리의 오화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쓴웃음이 좀 드는데요. 예,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틀린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강력하게 비추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그 답지 코멘트를 한 200개 좀 가까이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두 분을 봤습니다. 이 경우를. 뭐 어디에서 제가 좀 말을 들으시고 이제 쓰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인이 평정 요소 안에 이런 걸 평정할 거라고 면접인이 사전에 교육받고 오시는데 뭐 이런 걸 답지에 턱하니 쓰면 그냥 면접위원들 느끼면은 예 아니 이거 뭐 평가할 건데 지가 알아서 쓰는 게 뭐가 좋은 선입견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그리고 뭐 또 이런 만약 이렇게 쓰신 분을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은 뭐 우연이라고 치고 만약에 두 명 같은 조에 9명 보는 중에 만약에 두 명이 그렇게 했다고 쓴다 그러면 되게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학원을 재는 걸 하라고 시켰구나 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가치로 발라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4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뭐 공직가치 9개를 가지고 막 발라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예를 들자면 그런 취지로 간단하게 한두 개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대놓고 목차에다가 4개 빡 박아가지고 나는 이미 인재상을 다 알고 있으니 자 이거 여러분 체크하실 거죠? 제가 미리 그 맞춰서 다 써왔거든요.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오해는 받기 때문에 면접인 입장에서는 유쾌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면 면접인이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공무원의 인재상이 채워된 젊은이라니 우수를 줘야겠군. 물어볼 것도 없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면제면을 좀 능멸하는 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형식이 내용을 규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틀에 뭔가 맞춰서 쓰다 보니, 그러니까 중요도도 없고, 해당되는 본인이 경험 과제라는 건 특히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이런 기계적인 형식을 잡아놓고 보면, 그 뭐 별거 아닌 거를 그냥 어떻게 개수 채우기, 칸 채우기, 어떻게든 그냥 같이 좀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다 보니, 그죠? 내용도 부족해지고 상의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내용이 좋지 않아요. 당연하게도. 기본이 안 갖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면제위원회하고 속마음이 바람직하지 않아서만도 아니고, 뭐 결정적으로는 이런 목차를 다 잡아버리시면, 이런 걸로만 목차를 잡아버리시면, 그러니까 본인이 쓸 재료가 있는데, 그죠? 그 재료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보기 좋게 의미를 좀 부여해서 그룹핑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 좋은 일이죠. 꼴랑 12줄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이런 기계적인 목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당연하게도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결론적으로 뭐 좋을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비추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뭐 그 이유나 등등등을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으니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지 말라가 아니라요. 그런 기계적으로 대놓고 뭐 그걸로 발라가지고 쓰는 거는 조금 과하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양념 정도로 필요한 때 한두 개 양념으로 쓰는 건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조미료만 쳐가지고 뭔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성의 있는 음식이 나오지는 당연히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설명을 지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까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사실 여러분 알아봤자 사실 면접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뭐 평정 요소를 알았다고, 뭐 맞춰가지고 질문을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만 그냥 내가 그냥 기본 준비만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평정 요소가 이렇거나 저렇거나 뭔 상관이냐. 국가적인 면접에서 묻는 건 다 정해져 있고요. 평가하는 단위도 뭐 어떤 묶음으로 뭐 어떤 표현으로 어떤 워딩으로 하느냐에 따라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겁니다. 그죠? 공무원에 대한 이해, 또 국가, 본인이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 관련된 본인의 소양이나 뭐 의지, 내지는 노력, 자기개발, 뭐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평가 단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에, 뭐 실말로 이렇게 과거에 후기들 많이 보셨잖아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비슷비슷하다는 게, 뭐 한간의 주장처럼 뭐 답지 쓴 게 뻔하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 뭘 쓰더라도, 뭘 쓰더라도,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개량화하는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기본을 좀 갖춰서 준비하시면 되지, 뭐 평정 요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뭐 그거에 맞춰서 뭔가 한다는 게 자칫, 꼼수가로 보일 가능성도 높고, 따라서 그냥 신경 끄시고, 그냥 기존에 그냥 하던 대로 준비하시면 된다가 오늘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끝!